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요즘 금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또 오르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뉴노멀이냐?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느냐라는 반응들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거래일을 보면요. 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4월물 시세는 1트로이 온스당 2185.5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온스당 288만 원 정도인데요. 이 금값이 유독 3월 들어서 빠른 속도로 치솟으면서 연일 1974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해 왔습니다. 요즘 금값 대체 왜 오르는지, 이 전문가들 전망은 어떤지, 또 혹시 매수 혹은 매도를 하려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될지 이 ETF를 중심으로 빠르게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금은 안전자산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 2024년은 연초부터 위험자산인 주식 선호도가 부각된 시기였죠. 인공지능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하는가 하면 이 아마존과 알파벳을 차례차례 제치고 미국 시총 3위 기업으로 올라선 게 올해 3월 초까지의 일입니다. 이 엔비디아만 빠르게 오른 것이 아니라 AI 관련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운드 하운드,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등 많은 종목이 급등을 기록했고요. 또 이런 투자 열기를 틈타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는 뉴스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 자산인 주식이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안전자산인 금값이 사상 최고가로 덩달아 오른다는 것 조금 재미있지 않나요? 이 금값이 대체 왜 올랐는지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값이 유독 오른 게 바로 3월인데요. 가장 눈여겨볼 만한 변수는 첫 번째, 바로 중국인들의 금 사재기입니다. 자, 둘째는 중국 인민은행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점이죠. 이 셋째는 이 두 가지 흐름을 눈여겨본 전문 투자자들의 모멘텀 매수, 자금이 유입됐고요. 또 네 번째 역시 3월 초에 금값 상승세에 따른 옵션 거래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불확실성과 또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이 미국 대선 시즌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5번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자산 수요를 키우는 변수입니다.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이 미국 국채와 금 수요가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꼭 금뿐이 아니라 미국 국채 가격도 빠르게 올랐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미국 국채 가격은 회복세가 더딘 편입니다. 같은 안전자산이라 하더라도 국채를 사느니 금을 사자는 수요가 더 부각된 상황인데요.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뒀다는 이 시기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는 민주당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이 후보로 확정이 되면 또 대선 공약을 내게 됩니다. 부자들에게 매기는 부유세라든지 법인세 감면 혹은 세금 추가 중과 여부를 비롯해서 각종 복지 또 에너지 부문에서 공약이 나올 텐데 아무래도 다수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 선심성 공약을 낼 수밖에 없죠. 이 선심을 쓰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또 나라가 돈을 좀 쓰려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 국채 추가 발행이라는 건 시장에서 국채 공급 증가를 의미하죠. 공급이 늘면 가격은 또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선거 시즌에는 국채 투자 매력이 줄어드는데 이 연준금리 인하는 하반기로 밀릴 것 같고 또 중동 리스크는 여전해서 안전자산을 사고 싶은데 아무래도 미국 국채보다는 그래도 금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전문 투자자들의 모멘텀 매수세라든지 또 이를테면 금 1트로이 온스당 행사 가격 2,100달러인 금 옵션 거래가 급증한 점은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금값 상승 배경이라기보다는 금값 상승세를 부추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빠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로 넘어와 볼게요. 이 눈치 빠른 구독자님들 이미 발견하셨겠지만 이 금값을 끌어올린 중요한 첫 번째 또 두 번째 이유 모두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금을 수입할 때 주로 스위스를 통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위스의 중국 수출이 중국의 금 수요를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올해 1월 이후에 스위스에서 중국으로의 금 수출량이 전달보다 거의 3배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을 사들이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 개인 투자자들도 금 매수에 나선 결과인데요. 인민은행이 중국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정책금리를 낮췄죠. 그런 결과 중국 개인 입장에서는 예적금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또 최근 국제 금값은 1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좀 비싼 가격인데요. 또 게다가 중국 위안화가 약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자들은 더 큰 프리미엄을 주고 금을 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꼭 금을 살까요? 이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증시가 바닥을 쳤고요. 또 춘제 이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며 그 증시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본토 중국인들은 요즘 강세인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을 보면 최대의 부동산 개발사죠. 이 헝다에 이어서 이 비고이 위안도 기업 청산을 앞두는 등 시장 침체 상황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남는 게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나 금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즉 코인은요, 중국에서 이미 2021년부터 코인 거래와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돌파구가 금이 가장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장기간의 연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금과 보석이 들어간 액세서리, 장신구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춘절을 전후해서 젊은 층들이 금 수요를 많이 늘렸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다고 하는데 금, 은, 보석은 많이 사들인 이유에 대해서 이 상품 투자 컨설팅 업체인 메탈 포커스의 니코스 카발리스 이사는 금 제품은 사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촌스럽다고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 중국에서는 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국 내에서 다른 투자 대안이 없고 또 경제 사정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내 스촨티안프 은행의 장팅 연구원도 이 중국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전망이 매우 약하다면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금 같은 보수적인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또 이에 따라 보석 판매도 한동안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개인 말고 인민은행이야말로 정말 큰 손이죠. 이 인민은행은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금을 대량으로 매입해왔습니다. 작년에 금리가 치솟으면서 서구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을 줄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더 많이 사들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금값을 끌어올렸습니다. 폴란드와 싱가포르 은행이 금 매수 큰 손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손은 아무래도 중국이 꼽힙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작년에만 금을 총 1,037톤 사들였는데요. 물론 이는 사상 최고치인 2022년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꽤 장기간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만 해도 중국과 또 폴란드가 기록적으로 금을 사들였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 리스크 영향을 받고 있지만 또 중국은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인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이 3월 초에 인민은행 발표를 보면요.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고는 지난달 그러니까 2월에만 약 39만 온스가 늘어났습니다. 이 전체 보유량은 약 2,257톤입니다. 인민은행은 올해 2월을 포함해 16개월 연속 금 보유고를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값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오를지 혹은 앞으로는 떨어질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앞날을 정확히 내다볼 수는 없으니 전문가 의견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의 투자 판단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금값 너무 고평가된 상태일까요? 유나이티드 오버시즈 뱅크 측은 이 금값 추가 랠리를 가릴 만한 기준선으로 2,163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수준을 넘긴 상태죠.
둘째, 금 가격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최근에 금 가격 급등세는 뉴노멀급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단순히 글로벌 금시장뿐 아니라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국제 외환시장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경제 위기라든지 전쟁에 따라서 금값이 급등했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을 비롯해서 이 신흥국 중앙은행이 금시장 큰손으로 등장을 해서 꽤 오랜 기간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스톤엑스 파이낸셜의 로나 오커델 시장 분석 책임자는요, 이 중앙은행들이 연간 총 1000톤 이상을 사들인다는 점을 금시장을 넘어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 장기적으로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라면서 이 최근 금값 오름세는 금뿐이 아니라 외환시장 투자자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변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단기 전망도 한번 볼까요? 우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긍정론이 나옵니다. 금값이 연일 상승한 이달 4일만 보더라도요, 금 ETF 중에선 세계 최대 규모죠. SPDR 골드 셰어스, 티커 GLD의 금 보유량이 이날 하루에 0.3% 줄어든 결과 2019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HSBC 홀딩스 집계에 따르면 이 GLD를 비롯해 금에 투자하는 ETF들이 최근 7개월 연속 보유량을 줄였는데요. 이 ETF들이 다시 보유량을 늘리는 시점에서는 금 가격이 단계적으로 한 번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하락을 예상하는 부정론도 나오는데요. 일례로 코메르츠방크의 추란 응우엔 상품시장 책임연구원은 이 지금의 금가 급등 근리는 기반이 탄탄하지 않고 다소 취약하다면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앞으로 며칠간은 부분적인 하락세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 투자 관련 ETF인 GLD와 NUGT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GLD는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 관련 ETF 중에서는 가장 자산 운용 규모가 큽니다. 올해 시세 상승률은 6% 정도인데 2월 중순 이후 최근 한 달 새 8% 정도 올랐네요. 그만큼 최근 한 달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NUGT는 디렉시온 데일리 골드 마이너스 인덱스 볼 2X 쉐어스인데요. 이 금 채굴 업체들 주가의 2배 레버리지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올해 거의 10% 떨어졌는데 최근 한 달 기준으로는 16% 올랐습니다. 채굴주들은 금값이 오르면 덩달아 수익성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1월만 해도 금값이 정점을 찍었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상승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반에 또 만나요.